안녕하세요. 원어에듀 강의 편집자 H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어에듀 교환 편집자 제이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정석이 필기 시험 썰을 풀게 됐네요. 네, 저희는 어쩌다가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처음 정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표님께서 상품을 거셨었죠? 맞아요. 그게 벌써 1년 전인데요. 네, 준비 시기에 바빠서 엄두를 못 내다가 2회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나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네요. 전공 제한도 없고 강의를 편집하다 보니 시험을 봐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험을 보게 된 계기로는 아무래도 상품이 컸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합격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언제세요? 저는 대학생 때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했던 기억뿐이라서 제대로 공부한 건 수능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한 8년쯤 됐네요. 저는 거의 10년 전쯤에 자격증 공부했던 게 마지막이었네요. 그 이후에는 시험 공부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공부를 안 하고 푼 거 치고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1과목부터 오답노트 작성해서 해설 위주로 외웠어요. 도움이 생각보다 잘 외워져서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게 공부했었어요. 이상한 도움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거 많아요. 한마디로 기출과 도움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필기시험 4주 전쯤에 카페에서 교재 보고 강의 보는 식으로 하면 좋다는 글을 보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5배속으로 들었던 것 같고 교재와 함께 보면서 학습했습니다. 이후 2021년 1회차 CBT를 돌려봤는데 운 좋게 합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에다가 관련 지식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 네, 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교재도 안 보고 강의 틀어놓고 막 딴짓하고 그랬거든요. 쌤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공부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하면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러고 CBT를 또 돌렸더니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 정도로. 그래서 의욕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시험 2주 전쯤에 그래도 원서 접수를 했으니까 해보자는 마음으로 3과목은 강의를 제대로 들었고요. 그랬더니 점수가 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또 의욕이 떨어졌던 게 좀 올라가서 4, 5과목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이제 문제는 결심만 했다는 거였죠.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시험이 일주일 뒤가 된 거예요. 분명 한참 남았었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4, 5과목은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고 관련 개념을 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4과목에 계산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어려워서 강의를 찾아봤었어요. 확실히 교재만 보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고 보기에 해설을 정리하는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저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원서 접수할 때 전해주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원서 접수 사전에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꼭 미리 해두시고 저는 어플로 접속해서 그런지 가까운 시험 장소로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무조건 접수 전에 모든 내용을 등록해놓고 계정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0시에 접속하고 안 되면 무조건 기다리세요. 절대로 새로 고침하지 마시고 그래야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멀리 다녀왔습니다, 그날. 멀리. 그리고 생각보다 응시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나만 안 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되게 많았어요. 좀 힘들게 원서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시험장에선 어떠셨어요? 저는 한 시험장, 그러니까 그 교실 안에서 하나의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그게 되게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접수가 더 힘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그 전에 자리가 지정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가까운 자리에 냅다 앉았거든요. 근데 교실 앞에 자리 배치도가 있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확인하시고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처음이라 또 생겼던 일이 입시 시간이랑 시험 시작 시간 사이에 있잖아요. 30분이 간격이. 그렇죠. 저는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을 그때 보자. 시험 전에 확 암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챙겨왔거든요. 근데 아니어서
책을 피자마자 다시 덮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었군요. 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9시보다 좀 일찍 가셔서 한번 보시고 네. 9시에서 9시 반 사이까지는 시험 설명 시간이라 공부를 하실 수 없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첫 문제부터 어려웠었어요. 그때 A형 시험을 봤었는데 사실 두음만 외우고 있었으니까 쉽지 않았죠. 아, 그쵸. 그래도 일단 차근차근 1과목부터 순서대로 풀었고 잘 모르는 건 넘기고 나서 나중에 마킹하면서 다시 풀었어요.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그리고 너무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아, 네.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고쳐서 틀린 게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아예 모르겠으면 고치지 않는 게 국룰이죠. 아, 고치면 틀리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아, 어떡해.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는데 시험 시간 반이 넘어가면 퇴실이 가능해지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B형이었는데 저도 1과목부터 어려워서 당황을 했고요. 그래도 차분하게 3번씩 문제 읽으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할까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구에 밀줄 치면서 문제 풀었고요. 뒤로 갈수록 긴가민가 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4과목이랑 5과목이 어려웠는데 4과목은 프로그래밍 문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르겠어서 어떤 식으로 찍었냐면 1이랑 2가 문제 있다 이러면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서 찍었고 5과목은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처음 보는 게 너무 맞고 그래서 그냥 제 운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다른 수험생분들이 퇴실 가능 시간이 되자마자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고 싶어지긴 했는데 잘 안 울고 다행히 잘 버티고 푼 문제를 그래도 2번씩 다시 보고 OMR도 잘 마킹했는지 체크한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이님은 시간 활용을 충분히 잘 하고 나오셨네요. 네, 그러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험 결과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시험 끝나자마자 카페에 올라온 가다반을 보고 답을 맞춰봤는데 한참 불합격이더라고요. 한참. 그래서 네. 이건 그냥 떨어지겠다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시쯤인가? 정답이 올라오잖아요, 큐넷에. 맞아요. 그래서 그 큐넷에 올라온 거에 맞춰보니까 점수가 좀 더 오른 거예요. 오. 근데 네. 한 개 정도가 뭔가 모자른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혹시 마킹을 잘못하거나 전체 답안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네. 합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쵸.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기적이 네. 잘 일어나지 않죠. 정말 결과를 보고 네. 평균 59점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결국에는 도움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네. 반드시 그 내용도 함께 외워야 된다는 거를 야.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뼈저리게 느끼셨군요.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가채점을 했는데 합격선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 발표까지도 반신반의했었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었고 당연히 좋기야 했지만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그나마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던 1과목이랑 3과목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네. 확실히 강의를 본 게 네.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네요. 맞아요. 쌤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에 도움은 되지만 공부를 덜하고 비전공자인데 크게 이게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딱 보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네요. 네. 제이님은 실기시험은 보실 건가요? 필기 합격을 하고 3회 시험은 자신이 없어서 안 봤는데 도전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필기 붙은 게 아깝기도 하고요. 이번에 2022년 버전 교환 편집을 하면서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 업데이트 된 거를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H님은 한 개 차이로 떨어져서 공부한 게 아까우실 텐데 재도전 안 하실 건가요? 현재로서는 다시 볼 생각이 없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다시 새삼 깨달았고, 사실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리스펙하고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보내드리죠. 네. 근데 또 2022년에는 호랑이의 해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 처리 기사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1, 2, 3과목을 편집할 때만 듣고 공부할 때는 듣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시험 보기 전엔 당연히 합격하겠거니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부담 없이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강의를 직접 듣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비전공자라면 강의를 들으셔라. 특히 저처럼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욱 들으셔라.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단어 하나하나 낯설기 때문에 교재만 보는 걸로는 단순 암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실기를 만약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비전공자 수험생 입장에서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합격길만 걸으세요.